네, 안녕하세요. 저 아쿠아프로 연구개발팀장 배재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TTA에서 저희 회사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단 에코 아쿠아팜에서도 먼저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 기상 기술 맞죠? 에서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양식장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설계 관련해가 양식장 순환여가 양식장을 설계를 하는 회사고, 관련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허권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순환여가 양식장 사례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왜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CT TTA에서 만들어지는 표준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이 ICT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양식장들은 대부분 굉장히 환경 의존적인 양식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조 육상에서 하는 경우에는 바닷물을 펌핑해 가지고 그대로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환경으로 방류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가두리 같은 경우에도 바닷물에 이제 네트를 쳐가지고 하는 양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 이제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아마 물고기들도 굉장히 더웠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변화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젊은 저를 포함한 젊은 인력들이 사실 이제 어촌으로는 잘 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식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대표 양식 어류죠. 넙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생산 비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폐사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료비가 굉장히 많은 구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건비, 전력비, 뭐 판관비 이런 순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기에서 종자비도 1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사료비가 39%가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양식 과정에서 사료를 먹고 성장을 하다가 폐사가 발생하면 종자비랑 사료비를 먹은 상태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폐사가 많이 발생할수록 생산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죠. 우리나라 넙치가 2023년에 제주도에서만 23,000톤이 생산이 26,000톤이요. 26,000톤이 생산이 됐는데, 그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폐사량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면 거의 8,000톤 수준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4마리를 넣으면 한 마리는 무조건 죽어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고, 지금 이번 년 같은 경우에도 고수온 특보를 매년 특보를 하게 되는데, 이 특보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까지도 아직 고수온 특보가 그대로 발효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수온 특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업인들이 그때 돼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미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 기사를 제가 넣은 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매년 신기록을 갱신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이제 발간을 한 건데, 수산 분야 기후 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동해 서해도 마찬가지죠. 수온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염분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 자체가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오는 열대 기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해서 이제 염분 피해도 발생하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 양식 폐사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이제 어업도 있죠. 어획량 자체도 줄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에코와 부합하면서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이제 대기업 기업 집단으로 이제 묶여서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펌프를 24시간 내내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양식 산업 자체가 펌프를 계속 가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2022년부터 해가지고 약 5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다가 멈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소비자 물가 생각하면은 전기요금이 오른 게 47%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양식산업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이 환경 조건 자체의 영향 자체를 덜 받아야 일단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야만 이제 환경 컨트롤 가능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부분에서 점점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만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ICT 기술을 접목을 하고, 이제 그 베이스는 결국에 순환여가형 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에서 ICT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유수식 양식장이겠죠. 유수식 양식장에서 이제 물이 막 들어와서 사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자체는 양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 통제가 가능한 거고, 그것 때문에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사육하는데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그러면 구축한 양식 시스템에 더해서,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도 이 산업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엄청 좋은 기술인데 왜 안 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경우가 해수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 이제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에 대한 말을 그대로 이것도 표준인 것 같아요. 표준 자체가 안 정해진 거죠.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환수를 하는 게 순환여가, 완전한 순환여가고,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이제 반순환여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문헌상으로 보면은 일간 전체 사육수의 한 100% 정도를 환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순환여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의 이제 환수율을 딱 건드리는 기술적 포인트로서 환수율을 건드리는 게 이제 녹색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 인증에서는 이제 해수 같은 경우에 45%죠. 45% 이상을 환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녹색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고요. 이제 녹색 기술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녹색 기술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으로 이제 제로워터 컨셉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이제 증발량만 해가지고 증발량만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순환력 안양 시스템이 이미 기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는데 이게 컨셉상이라서 이제 실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적 실증 자체로는 이제 경제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순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한 66.3% 정도를 계속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 보이죠, 뭔가 낮아 보이죠. 낮아 보이는데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간 전체 사육 수량의 약 30% 정도만 환수를 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사육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환력 사육수조 7개, 여가조 1개짜리 세트를 해가지고 2세트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사용 수면적 같은 경우에는 832m 제곱이 됩니다. 자, 친환경 스마트 양식 설계인데 보시면 이게 원래는 유수식 양식장이었어요. 저희가 유수식 양식장을 이제 저희 설계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순환력 안양 시스템으로 고친 거죠.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걸로 이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왜 신축으로 안 짓고 순환력 안양 시스템으로 개조를 했느냐 유수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딱 순환력 안양 시스템 하면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얼마만큼 만에 회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수식 양식장을 순환력 안양 시장으로 개조를 해서 우리가 모델팜을 가져서 보여주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순환력 안양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는 44톤 정도예요. 44톤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인업체로 이제 필렛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료를 먹는 동영상인데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국내 유수식 양식장이랑 이제 순환력 안양 시장이랑 그럼 어떤 정도의 정량적인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기준은 다 대부분 그거예요. 1kg의 어류를 생산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자원이 소비가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1kg의 어류를 생산하는데 실제로 순환력 안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수식 대비해가지고 0.7% 정도밖에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점이 오는 것들이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포인트죠. 순환력 안양 시스템에서 기자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전력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될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죠. 이제 실제로 저희 양식장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썼는지 한정 고지서를 다 받아가지고 전력량을 계산을 하고 저희가 생산한 양을 어류 생산량으로 환산을 했을 때 1kg당 26.4kWh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수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양식장 제주도에 있는 유수식 양식장 11개소의 전력 사용량을 실제로 뽑아가지고 킬로그램 생산할 때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 본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보아도 결국에는 한 40% 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순환력 안양 시스템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생산량에 대비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 절대 사용량은 많을 수 있으나 실제 생산량 대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죠. 생존율이 결국에 유수식 양식장에서 지금 제주도에 한 40%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45% 정도가 폐사가 되고 55% 정도 생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거 실제 데이터거든요. 실제 데이터로 92.8%만큼의 생존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폐사율을 줄이고 사육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점은 결국 단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로 직결이 됩니다. 성장률은 당연히 이제 수온을 1년 365일 똑같은 수온으로 맞춰주니까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단위 생산당 생산 비용 자체가 유수식이 13,000원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한 8,700원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전기를 실제로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유수식 대비해 가지고는 한 44%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고, 요새 이제 ESG 경영 이렇게 해서 실제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순환여가가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거를 판단하려면 진짜 친환경적인지는 전력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4% 전략에서 1kg 어류 생산당 10.7kg의 CO2를 줄일 수 있고요. 결국 폐사도 다 유기물 덩어리죠. 이 유기물 덩어리도 결국에 폐사율을 개선을 하면은 1톤 어류를 폐사를 예방할 시에 이제 연간 약 125kg의 CO2를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자체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시면 이게 저희가 구동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녹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냥 캡처한 걸로 제가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B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에어블로어가 이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경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관리자한테, 이거 예시적으로 제가 보여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관리자한테 경고나 알람이 문자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바로 직접 바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이 어느 정도로 각 기자재별로 얼마의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럼 전력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가를 나중에 실제 우리가 경영을 하면은 원가를 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총괄 대시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스템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스 A, 라스 B 이렇게 두 개의 순환여가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어류를 수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딱 들어가서 이제 제일 앞에 여기 시스템 A라고 있는 걸 누르면은 DO, pH, TAN, NO2 이 값이 일별로 기록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는 전부 실제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육 수조 안에서 사육 수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B1 수조죠. B1 수조에 지금 있는 무게가 얼마고 총 생체량이 얼마고, 약간 지금 한 마리가 몇 그램이고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FTC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장 모델을 적용을 해놨고요. 그래서 수온이나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생체량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기록이 다들 문제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산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가 다 장부로 이렇게 수기로 기록을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실제 쓰려고 돌려보면은 그걸 다시 또 전산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료급이가 어느 정도가 공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질 어류는 상태가 어떻고 폐사가 얼마가 발생했고 어떤 폐사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선별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선별 분야에서 특정 어류 집단이 A7번 수조에서 A4번과 B2 수조로 이제 분조가 돼서 들어갔다, 이런 선별 과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나중에 데이터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까지 작성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질 기록 같은 경우에 수온 DO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센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다 자동 기입이 되고, 암모니아나 아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작업자가 매일매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측정 값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오존에 지금 점검이 들어와 있죠. 오존에 점검을 하고 그 밑에 따로 쓰는 란이 있어요. 그 쓰는 란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데이터의 형태로 클릭해서 뭔가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오존에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추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 지능화 AI를 활용한 지능화의 자동화 지능화까지 가려면은 그런 데이터들까지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이 업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정말 타 분야에 비해서 정말 데이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ICT를 활용한 기술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고자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 수산 양식 분야 자체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다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저희의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